여기 매우 중요한 곳이죠. 네, 서울 동부권 8개 자치구에서 가장 리딩하는 지역이 성동구인데 그 성동구 내에서도 지금 흐름이 바뀌어서 원래는 이제 금호 옥수동이 가장 땅값이 비싼 동네였지만 거기 이제 주거지 동네죠. 1월달 거점이 없는 동네, 그냥 한강 뷰가 보이는 동네인데 그 중심 거점이 성동구 성수동으로 옮겨졌다. 그럼 이제 그 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네, 왜냐하면 그 주변에 모든 아파트들이 이제는 아파트 이름명에 앞쪽에 서울숲을 갖다 붙이죠. 그 말은 네, 그렇습니다. 서울숲을 바라보고 시세가 형성이 된다는 의미인데, 그런데 이 동네가 왜 비싸졌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입지가 좋아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땅의 용도가 좋아졌기 때문에. 네, 그런데 여기 이제 지적도를 서울시 도시계획부터 들어가서 지적도를 딱 살펴보시면 성수동이라는 어마어마한 땅, 엄청나게 넓은 땅이 다 보라색이에요. 그 말은 네, 뭐냐면 지금 중공업 지역은 마치 준주거 지역처럼 상업 지역처럼 쓸 수 있는 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땅은 상업 지역이다. 그 넓은 땅이 상업 지역이라고 그냥 인식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무방한데 서울 종로구나 중구처럼 이렇다 할 제한이 없어요. 네, 근데 제한이 있긴 있죠. 근데 그 제한이 어디 있죠? 한강변인, 성수동 한강변인 성수전략정비구역에만 한강변 관련된 높이 규정이 있을 뿐 나머지 성수동 중공업 지역에는 높이 규정이 없다. 그럼 이제 그 성수동 같은 성수동인데 지금 성수동 중공업 지역은 2016년 2030 생활권 계획을 만든 박원순 정권의 사업지고 그 앞쪽에 있는 한강변 르네상스를 꿈꾸는 성수 전략정비구 1, 2, 3, 4구역은 그 옛날 서울시장이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업지역인데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됐지만 거기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어요.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중공업 지역을 활성화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사람들은 그런 줄 아는데 그게 아니죠. 거기 원래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업지인데 본인이 깃발 꽂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성수동에 대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원래 성수동 하면은 4년 전, 5년 전만 해도 공장과 창고로 질비했던 여기 갈 일이 없죠. 갈 네, 일이라면 이제 자동차 서비스 센터 가려고 가는 동네인데 그 네, 말은 뭐냐면 땅값이 매우 저렴했던 동네다. 평당 네, 2천만 원도 안 했던 동네인데 갑자기 이 동네가 땅값이 평당 2억 5천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를 키우기 위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도시재생이라는 명분 하에 여기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 첫 사례가 물론 이제 그 전 정권 때부터도 조성이 됐지만 일단 서울숲이 키워드예요. 서울 중앙에 한강변에 서울숲을 만들어서 외지인을 찾아오게 하죠. 근데 거기 네, 교통 접근성도 좋죠. 분당선도 있고 2호선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서울숲을 찾아왔는데 사람들이 찾아오면 보고만 갈 수는 없죠. 그래서 먹을거리도 만들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상권을 좀 더 활성화해야 되겠다 한 게 도시재생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이 성수동은 사실 서울숲도 유명하지만 원래는 수자거리로 유명하죠. 근데 네, 그게 죽었죠. 죽었는데 그걸 다시 살리기 시작해요. 누구를 투입을 하느냐? 청년들을 투입합니다. 청년들 이전 정권에서는 취업을 권장하면서 취업 얘기만 했지만 지금 정권은 어떻죠? 창업을 권장하죠. 그래서 네, 취업하지 말고 창업해라. 그 예산은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창업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성수동의 값싼 공방이나 창고나 이런 카센터를 매수해서 개조를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지하에 카페를 만들고 파스타집을 만들고 소공연장을 만들고 해가지고 카페 거리를 활성화합니다. 네, 볼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외지인들을 찾게 하고 아주 이 마케팅을 잘한 게 서울시에서 어느 순간 다큐멘터리 3일 같은 곳에 성수동 수제화 거리, 성수동 카페 거리를 노출시키죠. 그러면서 외지인들이 오게끔 하는데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도 죽지 않는 상권으로 만든 이유가 힙한 곳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이에요. 네, 당연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가장 힙한 곳이 어디냐? 지금 20, 30대 인스타를 보시면은 뭐 가로 저기 뭐냐 경리단길, 뭐 삼청동, 익선동, 거기 어디죠? 서초구에 서초구 설해마을 같은 거 있잖아요. 설해마을, 네, 예, 그런 곳, 네, 예, 그런 곳들 다 죽었죠. 사실은 성수동에 비할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네, 땅값이 많이 올랐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이 성수동 카페거리 일대가 과연 돈이 되었나 그거를 좀 증명하는 사례가 이분이시죠, 이분. 네, 원빈 성수동 빌딩 21억
넘게 사서 42억, 2배 가까이 차익을 남기는데 성공했다. 이런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연예인들이 네, 이런 빌딩, 꼬마 빌딩 단타를 잘 쳤어요. 네, 잘 치고. 지금 뭐 연예인들이 네. 강남의 뭐 아파트 매수해서 시세 차익을 남겼다라는 기사가 나오질 않죠. 네, 뭐 연예인 A씨가 건물 투자해서 시세 차익 남겼다. 그런 뉴스만 나오는데 사실 이것도 도시재생이 1화로 도시 분석을 잘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리고 서교동이랑 성수동, 서교동이 어딨냐면은요, 요즘 그 홍대 입구역 이렇게 있으면은 홍대 입구역을 기준으로 해서 예전에는 그 홍대랑 가까운 지역 있죠? 그렇죠. 네, 네. 그쪽 클럽 거리가 원래 상권이 중심지였는데 그쪽이 점차 땅값이 비싸지면서 프랜차이즈 상권으로 변해버렸어요. 좀 변질이 돼서 다들 그 서교동 쪽으로 이렇게 몰려들었죠. 여기가 바로 또, YG가 있는 곳이죠? 네, 이쪽에 또 상권이 새로 이렇게 힙한 상권이 이렇게 생겨나는데 이 서교동 일대가 코로나19에도 죽지 않은 상권이 됐고 또 성수동, 동북권에는 성수동이 죽지 않은 상권이 됐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용도 지역은 왜 중요할까? 이거를 이렇게 정하는 기준은 사실 권력자가 하는 겁니다. 이 권력자, 이 서교동, 이 장사를 할 수 있는 땅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권력자 의도 아니면은 해석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결국 그 방점은 당연리 발전소 그 개발로 방점을 찍게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거기도 제2의 서울숲 규모의 그런 숲을 조성할 예정인데 네, 이미 유튜브 유료 구독에서도 설명됐지만 사실 쓰레기 처리장이었던 곳을 하늘공원으로 만들어서 외진을 찾아오게 해가지고 상암 DMC 쪽의 가두리 상권의 땅값을 높이는 그런 네, 전략. 그 덕분에 그 주변 땅값이 올라서 지금 월드컵 단지들도 그리고 이제 성산 시용도 개발을 한 해 만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용도 지역은 왜 중요할까 해서 두 번째 이건 논문이 이렇게 있는데 이건 어떤 논문인지 좀 잠깐 좀 해석을 해보자면 재개발 사업에서 과연 수익성이 높아야 당연히 주민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텐데요. 이 독립 변수들을 쫙 이렇게 일렬로 늘어놓고 이 독립 변수들 중에서 독립 변수 중에서 이 종속 변수 이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것이 과연 어떠한 독립 변수들일까 이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 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수익성 결정 요인 중에서 사업 용적률이 중요하다라는 결론에 다다랐는데 이게 바로 사업 용적률과 관련돼 있는 게 용도 지역이죠. 용도 지역이 높아야 아까 보셨잖아요. 제3종 일반 주거 지역 기준 최대 300%, 준주거 지역 기준 최대 500%, 상업 지역 기준 최대 1000%. 이런 용도 지역이 좋아야 사업 용적률이 잘 나오겠죠. 이게 바로 논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네, 이거는 뭘 증명하냐면 네, 재개발은 입지가 좋아야 된다는 사람을 반박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죠. 네, 이게 그쵸, 네, 이론적 근거이면서 재개발 지역 내 해당 매물의 사업성이 좋아야 된다. 해당 매물 하나의 사업성이 좋아야 된다. 하는 과거 트렌드도 다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사업의 속도가 빨라야 된다. 속도가 빠르려면 용도 지역이 좋아야 된다. 그래야 네, 인허가를 잘 받아서 단타 치고 나올 수 있다. 우리 네, 돈 버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빠르게 돈을 벌어야 된다. 그게 이제 핵심인데,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키는 결국은 좋은 용도 지역의 땅을 개발하는 건데, 그런 곳이 많이 없잖아요. 서울 전역의 대부분이 2종 7층 이하에서 주거지를 한정해서 본다면, 네. 2종 7층 이하여서, 그런 곳은 사실 재개발 사업성이 좋지 않다고요. 그래서 빠르지가 않다. 그러면 이제, 걔네들을 용적률을 인센티브 받고 용도 지역을 변경받을 수 있어요. 받으려면 공짜로 안 해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네, 절차가 매우 어렵고 시간이 많이 들고 지지부진해질 수 있으니 애초에 그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준주거 지역, 상업 지역이 이제는 인기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네, 거기를 우리는 선점해야 된다. 네, 근데 지금 상업 지역과 준주거 지역은 비싸죠. 그래서 네, 우리 서집단의 핵심은 뭐죠? 지금은 2종 주거지역, 3종 주거지역이지만 차후에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이 될 곳을 선점해야 된다. 그런 걸 알았는데 내가 돈이 부족하면요? 그
용도가 변경될, 상업지역으로 변경될 그 바운더리 이종주거지역까지도 영향을 미쳐요. 그 땅값은. 그럼 거기 이종주거지역이라도 선정하면 좋다. 네. 예,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핵심. 네, 그래서 용도 지역은 권력자가 개발을 통제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기 때문에요. 용도 지역을 변경한다는 거는 권력자가 의도적으로 개발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까지도 포함되어 있고,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비수도권 사업지, 재개발이 힘든 사업지에 대한 매뉴얼이 이미 나온 거예요. 이미 이 논문에서 이 매뉴얼이 나왔고, 이 매뉴얼대로 서울시나 뭐 광역시나 이런 뭐 지방 여러 도시 구역에서 이런 개발 계획이 실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재개발이 왜 안 될까 하면은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아니면은 소규모 재건축이나 이런 걸 하는 이유가 어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참고로 이 논문은 네. 그냥 뭐 개인이 쓴 논문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정식으로 연구기관의 용역을 발주춘 논문이어서 이 논문대로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이 짜지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 네. 도시계획위원들이 이 논문을 참조해서 도시계획을 짜고 있는 논문이기 때문에 네. 이 논문을 매뉴얼로 해서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제 네. 그게 핵심이고, 네. 그 다음 이제 사례를 또 비교를 해야 되죠. 네. 이것도 저희가 아파트 강의할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사람들은 재건축 아파트 살 때 단순히 대지 지분이 얼마인지, 그리고 용적률이 얼마인지, 그것만 비교해서 사죠. 이 수치대로 하면은 어딜 사야 되죠? 그냥 표면적인 수치대로 하면. 실한 약수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합리적이죠. 양천구이기도 한데. 근데 재건축의 사업성은 누가 더 좋죠? 상계주공 3단지가 훨씬 좋습니다. 예.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고, 평당 매매가를 뭐 2,300으로 했을 때, 2,800으로 했을 때 사업성을 둘 다 분석을 했는데, 상계주공 3단지가 어쨌든 간에 다 압도적이다. 네. 네, 압도적으로 좋다. 압도적으로 좋다. 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심플하게 그냥 생각을 해도 용도지역 기준으로 하면은 상계주공 3단지는 최대 122%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신한 약수 아파트는 최대 86%. 네. 왜냐하면은 신한 약수 아파트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상계주공 3단지는 3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되는 겁니다. 자, 2종 일반 주거지역이 사업성이 좋으려면 네. 대지 지분은 한 20평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2종 7층 이하가 사업성이 좋다고 보려면 대지 지분 한 25평 정도로 러프하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난 정확하게 분석을 할 줄 모른다. 그런데 우리는 지적도 정도는 볼 수 있잖아요. 네. 내가 지금 관심 있는 매물을 딱 지적도를 펼쳐봤는데 여긴 2종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의 재건축 예정 아파트네. 근데 네.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대지 지분이 15평이에요. 네. 그럼 이제 사업성 안 좋다고 보시면 돼요. 네. 예. 그래서 또 이 강의를 듣다가 회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또 궁금해 하실 거예요. 요즘 신속통합계획하면 2종 7층이야. 25층까지 올릴 수 있다는데, 그러면은 이게 좀 구식 자료가 되지 않나요? 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 분들을 위해서 다음 파트에 저희가 실제 사례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네. 원문을 봐야 돼요. 기사를 볼 게 아니라 네. 원문을 봐야죠. 네. 이렇게 해서, 네. 예,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종상향이 상당히 어려워요. 네. 정치인 그렇습니다. 입장에서도 이거 좀 어이가 없잖아요. 해당 A 지역을 만약에 종상향 해줬어요. 그러면 네. 종상향을 못 받은 지역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그렇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여기는 해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점을 지정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거점을 지정하는 거다. 네. 실제 사례가 있죠. 여기가 이제 동대문구 청량리 역세권 배후 주거지 사업하는 곳, 그러니까 전농동 굴다리 바로 뒤쪽에 붙어 있는 그런 아담한 재개발 구역인데, 지금은 상업지역이지만 원래는 상업지역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3종 일반 주거지역이었는데, 그럼 이 땅이 어디냐? 이 땅 바로 앞쪽이 지금 L65 3인방이 지어지고 있는 상업지역이죠. 네. 거기는 원래 어디였죠? 청량리 588 네. 집창촌이었죠. 그럼 네. 이제 청량리 588 집창촌은 일자리였던 거예요. 그럼 네. 일자리의 배후 주거지는 어디죠? 바로 여기였던 거죠. 그래서 네. 거기서 일하는 여성들의 주거지가 그 옛날 이제 학구방들 판자촌이 있던 이 동네 그 주거지가 거기서 일했던 여성들의 주거지였던 건데, 거기를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재개발을 한다. 일반 재개발이 아니다.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이미 칼럼에서도 소개해드렸지만 일반 주거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니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상업지역, 준주거 지역 재개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뭐죠? 안 좋은 환경을 아파트 개발이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제거하려는 정치적 명분인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저항이 심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를 개발하는 것 자체가. 근데 돈 앞에 장사 없죠. 그래? 저항을 한다고? 내가 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해서 환급금 많이 나오게 해줄 때 이래도 저항할 거야? 이래버리면 사실 그래서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했다. 이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서울특별시장 한 네, 명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다. 구청장도 아닙니다. 구청장은 제청할 권한만 있고 이거 최종적으로 이뤄갈 사람은 서울시에 딱 한 명밖에 없다. 서울특별시장. 그래서 예전에 아주 예전에 2008년 당시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할 때 강남의 그 세곡동인가 내곡동 그 땅을 그린벨트를 본인이 풀고 본인이 상업적으로 용도 변경을 했죠. 이런 것 또한 사실 정치적인 거죠. 그래서 화천대유가 사실 별 특별한 게 없는 사건이기도 해요. 그냥 도시계획 열심히 분석하는 게 낫다, 우리들은. 네, 이렇게 해서 최근의 사례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네, 구로구 오류동 천왕 육세. 206-2번지 저희가 종종 칼럼이랑 유튜브에서도 언급한 지역인데 2종 일반 주거 지역 7층 이하 여기를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해 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공짜로 안 해주죠. 네. 원주민 재정착을 약속한, 사실 여기는 주거복지 차원의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임대도 좀 넣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미 전례가 나온 거에 중요한 거죠. 이 주변이 뭐죠? 녹지 공간. 네. 그래서 1종 주거지역, 2종 7층 이하의 주거지역이 질비한 녹지 공간인데 여기를 무려 준주거지역으로 2단계나 상승을 해서, 여기 원래 2종 7층 이하였어요. 그래서 2단계나 상승을 해서 용도를 변경해줬다는 게, 근데 명분이 있잖아요. 원주민 재정착. 네, 이건 뭐 다른 구에서 들고 일어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게 바로 대표적인 역세권 시프트 사업인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공임대주택, 임대주택 개발을 위한 그리고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그러한 개발 사업의 역세권 중심지 기능을 부여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 이유가 민간 재개발 추진구역 중에 단톡방 이렇게 만들어서 우린 역세권 시프트 사업 갈 겁니다. 이렇게 하는 단톡방 방장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네. 네. 역세권 시프트 사업은 결국 임대를 수용하는 건데 네. 투자자들 그런 걸로 유인해놓고 나중에 여기 임대 아파트 지어질 겁니다. LH에서 사업 설명회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냥 사기 맞은 사기 거죠. 당한 네. 거죠. 네. 네.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하고 싶으면은, 네,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걸 저희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네, 이 또한 네. 하고자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네. 도시계획위원회 시비를 받아야 돼요. 네. 예. 그래서, 종사형이 되는 사례가 첫 번째, 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 그리고 두 번째, 역세권 시프트에 의한 사업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사례는요, 안 좋은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바꾸고, 부도심이라는, 현재는 광역중심지라고 하거든요. 이 광역중심지 위상에 걸맞는 그러한 지역으로 세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상업지역으로 종사형해준다. 그러한 사례가 있거나 아니면은 여기도 역세권 상권 활성화 플러스 원주민 100% 재정착 이런 목적이라면 원래는 그렇게 그러니까는 중심지가 아니었지만 중심지에 맞게 개발을 허용해 주겠다. 이 두 가지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으로 돌아오는 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